80세의 일부 노인들이 여전히 산을 오르는데 왜 어떤 이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할까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요,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감과 활력으로 움직이는 노인들과 허약함 의존, 그리고 쇠퇴에 직면한 노인들을 구분짓는 것은 의사들이 대부분 언급하지 않는 소수의 습관들입니다. 진실은 60세 이후 근육 손실이 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독립성 상실 낙상 입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더 짧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버드 TUS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의도적인 조치로 힘을 되찾고 균형을 개선하며 수십 년 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근육 힘을 40세 때처럼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상 습관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매달 근력을 계속 잃으면 어떻게 될지 자문해 보세요. 습관을 알아보기 전에 냉혹한 진실을 직시합시다. 8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사람은 근육량의 최대 50%를 잃습니다. 이는 다리가 약해지고 등이 무너지며 심지어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힘든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약한 근육으로 인한 낙상으로 입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다시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의 다음 습관을 채택한 사람들은 40대의 힘과 민첩성을 맞추고 수십 년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5가지 가장 강력한 습관을 살펴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당신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첫 번째 습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되기를, 도전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은 줄어들고 약해지고 서서히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저항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힘을 줍니다.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하는 저항 운동은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방식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를 긴급히 뒷받침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만 점진적 저항 운동을 한 노인들은 1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균 3.3파운드의 근육을 얻었고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허약함의 징후를 뒤바꿨습니다. 이들은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노인들이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어떻게 도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없이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대신 근육을 안전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스쿼트 로우 변형된 푸시 같은 동작을 적절한 자세로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이도를 높이면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항 운동이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 건강을 증진하고 혈당을 개선하며 뼈를 강화하고 기분을 높입니다. 모든 반복, 모든 노력은 당신과 당신의 몸에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유능하며 여전히 주도적이라는 선언입니다. 노화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화는 힘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만 쇠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시작이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저항부터 시작하세요. 저항 밴드일 수도 있고 체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범위 내에서 일하고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몸이 원하는 저항을 줍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자에서 도움 없이 일어설 때마다, 넘어질 걱정 없이 걸을 때마다 이 습관의 보상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잘 먹고 있다면 그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는 가장 간과되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습관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언제 단백질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놔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습관,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의사 가족 또는 자신의 직감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저녁 접시에 고기 계란 또는 콩을 가득 채우며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세부 사항이 강해지느냐 쇠약해지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 과정은 동화 저항이라고 불리며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거의 단백질 없이 보낸다면,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나 커피만 먹고 점심에 가벼운 샌드위치, 그리고 저녁에 전부 몰아서 먹는다면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근육을 복구하고 재건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놓칩니다. 밤에 배부르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근육은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를 바꿀 수 있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끼의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한 노인들, 한 끼에 약 25-30g씩 저녁에 같은 양을 전부 먹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추가 운동도 보충제도 없이 오직 타이밍만으로. 이것이 몸이 가장 잘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힘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으로 시작하거나 아침을 거른다면 근육 복구의 첫 번째 창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스크램블 에그, 몇 개 그릭 요거트 또는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한다면 갑자기 당신의 몸은 건설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점심에 약간의 저지방 단백질을 추가하면 근육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저녁이 되면 근육은 손실에서 회복하는 대신 성장할 준비가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더 강한 다리, 더 나은 균형, 더 적은 낙상,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먹고 몸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도 여전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몸 깊은 곳에서 세포 하나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습관, 매일의 한겸증 루틴입니다. 매일 당신을 방해하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즉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근육 에너지, 균형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만성염증이라고 불리며 60세 이후 당신의 힘과 독립성에 가장 큰 숨겨진 위협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베이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그것은 몸이 싸우고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그리고 노화된 장 때문에 그 시스템은 예전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낮고 꾸준하며 파괴적으로 활동을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염증 노화라고 부르며 운동하고 잘 먹어도 몸이 재건할 수 있는 것보다 근육을 더 빨리 분해하는 느린 불꽃입니다. 이것이 일부 노인들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동료들보다 3배 빠르게 근육량을 잃는지, 왜 그들은 마치 생기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줄어들고 느려지고 뻣뻣해지는지.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그 불꽃의 근원을 진정시키는 작고 강력한 변화로 방역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깊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은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한겸증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염증 마커를 최대 40%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색색의 채소, 베리, IP 채소, 그리고 캐피어 요거트,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이 풍부한 식단은 면역 체계에 많은 부분이 있는 장을 키웁니다. 건강한 장은 더 차분한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 강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추가하면 세포가 상처를 입히는 대신
치유할 도구를 얻습니다. 운동도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한겸증 운동은 가장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관된 것입니다. 부드러운 산책, 스트레칭, 그리고 매주 몇 번의 짧은 강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염증을 진정시키는 삶을 구축하면 근육이 반응합니다. 더 가볍고 안정적이고 예리하게 느낍니다. 몸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다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근육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음식, 수면 또는 염증과는 무관합니다. 더 깊은 것, 당신의 뇌와 몸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를 탐구해 봅시다.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 습관, 근육노의 연결을 다시 활성화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단순히 노화나 활동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숨겨진 퍼즐 조각이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은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뇌와 그 근육 사이의 연결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지면 힘은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가 단순히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과학자들이 신경근 접합이라고 부르는 작고 섬세한 다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뇌가 근육에 언제 어떻게 움직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60세 이후 이 접합들은 닳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느린 반응, 놓친 걸음, 균형의 망설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침묵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힘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연결들이 영원히 잃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존되고 심지어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루틴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밀함과 조화입니다. 태극권, 볼룸 댄스, 탁구 또는 테니스 같은 활동은 취미 이상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이도록 요구합니다. 균형, 리듬, 집중을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경로를 다시 점화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운동을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선도적인 연구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신경근 접합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리포산, 아세틸 L-카르니틴, 메틸화된 비타민 B 같은 영양소와 함께하면 결과는 더욱 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에 대한 완전한 통제. 심지어 상자 호흡 같은 간단한 호흡 기술,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유지하고 내쉬고 다시 유지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몸의 내부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만에 생각과 움직임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을 재건하는 것은 젊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명료함, 자신감,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월 동안 뇌와 몸이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 당신의 힘, 음식, 염증 조화, 이 작동하더라도 당신의 몸이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촉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쁜 종류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5번째 습관, 통제된 스트레스 성장을 촉발하는 호르메시스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적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노화를 가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성적이고 끊임없는 종류의 경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사실 적절한 양의 올바른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 강하고 예리하고 심지어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르메시스라는 잊혀진 과학이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력을 되찾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호르메시스는 짧은 도전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몸이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당신의 시스템을 깨우고 생존 본능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내부 수리를 촉발할 만큼만. 자연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성장하고 적응하고 기회에 맞서라고. 그리고 이 원리를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노인들은 종종 80대와 90대에도 당당히 걷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한 실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수 노출을 들 수 있습니다. 샤워를 30초 동안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당신의 몸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며 근육세포를 방어하는 보호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사우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짧은 세션으로 몸을 데워 수리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실천은 40% 적은 근육 손실과 훨씬 더 나은 심혈관 기능과 연관됩니다. 호르메시스의 또 다른 강력한 형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단순히 매일 먹는 시간을 좁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면 이는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촉발하며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근육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리셋 버튼을 누르며 내부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벼운 무게를 제자리에 들고 있거나 벽을 밀거나 의도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것 같은 짧은 신체적 도전도 수년간 잠자고 있던 힘의 경로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크고 화려한 운동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당신의 몸은 피로가 아니라 갱신으로 반응합니다. 이 모든 습관이 공유하는 단일 메시지는 당신의 몸은 올바른 신호를 주면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고무적인 진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근육 손실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습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 지식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되찾기 위해 사용할 건가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쥐고 있습니다. 뒤에 남은 길은 길고 아픔 한계 그리고 노화가 당신에게 조용히 끈질기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이 드는 것이 느린 항복이 아니라 더 많은 의도, 더 많은 힘,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로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라면 진실은 당신의 몸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60세든 90세든 너무 늦거나 너무 허약하거나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여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평소 토스트를 계란 2개나 스무디에 단백질 한 스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점심 후에 짧은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벽을 10초 동안 부드럽게 밀며 무언가를 깨우기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상자 호흡을 몇 번 연습하며 신경계를 고요한 호수처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념비적인 단계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신경 쓰며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한 가지 습관 단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습관이 당신의 하루의 일부가 되면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유능하며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신의 세월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지식. 음식, 운동, 휴식, 호흡, 심지어 현명하게 사용된 스트레스는 당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평생 다른 이들에게 준 것과 같은 보살핌, 존중, 그리고 인내를 당신의 몸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하는 것 하루의 조용한 구석에서도 앞으로의 세월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지가, 그리고 어쩌면 최고의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 마지막 생각. 여기까지 모든 단어를 읽고 각 진실이 가슴에 조용한 종처럼 울리게 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쇠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여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종종 배경으로의 느린 퇴색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그 믿음은 그 자체로 급진적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70대와 80대의 남성과 여성들이 다시는 통증 없이 걷지 못할 거라고 들었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단 한 계단을 오르는데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더 움직이고 더 잘 먹고 더 의도적으로 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그들은 힘이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육이 아니에요. 차트의 숫자도 루틴이나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행 가방을 들 자유 맨 위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자유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출 자유 또는 매일 아침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느낌으로 깨어날 자유. 그런 자유는 위해 일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여전히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화가 폭풍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질병, 상실, 피로, 의심의 순간들. 하지만 저는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합니다. 친절, 관심, 노력에 반응합니다. 지금도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몸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계절이나 더 용감한 자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힘, 그리워하는 안정감, 갈망하는 에너지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한 습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손을 뻗고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노화가 제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늦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세요. 그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미래 자아는 이미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완전히 진정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당신이 배운 한 가지와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